올 한 해 가장 인기를 끈 키워드 중 하나죠. 바로 저속 노화요.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들자. 그런데 이 트렌드가 식품업계에서 속속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커지는 사생활 진실 공방 때문입니다. 가속노화 생활 습관의 쓰나미를 개인의 의지력만으로 막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이 넉넉지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속노화를 위한 고속 정책으로 저 역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정의원 교수와 연구원 A씨 간의 공방이 계속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평일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좀 줄줄이 업계에서 조치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식품업계 같은 경우에 정의원 박사를 모델로 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정의원 박사가 이제 사생활 논란이나 뭐 성적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식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즉석밥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정의원 박사의 얼굴이 저렇게 광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포장재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의원 박사가 제안했던 레시피로 만든 그런 이제 즉석밥들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작년 11월에 출시했는데 1년도 안 돼서 1,00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네. 영향력이 컸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정의원 박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사생활 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제품 판매에 불매운동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제품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정의원 박사가 제안한 레시피로 유제품을 만들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또 불똥이 튈까 봐 여기서도 지금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에서 정의원 박사의 얼굴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장지 같은 데서 정의원 박사의 얼굴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지금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유제품 같은 경우에 렌탈콩 제품인데 이 제품은요. 지난 7월에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정의원 박사가 그동안 저속노화 식사법 그리고 뭐 고령화, 웰니스 트렌드 확산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예. 그 인기에 편승해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번에 사생활 논란 때문에 이 제품에 영향을 미칠까 봐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제품들, 광공부하는 제품들을 이제 패키징을 이제 교체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또 이제 활동해 왔던 공직 그 자리도 내려놓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건강 총괄 관직을 예. 맡고 계셨거든요, 정의원 박사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사생활 논란 때문에 이 직책에서도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 건강 총괄관직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처음 도입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 인기도가 높은 정의원 박사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예. 서울시가 건강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시도를 한 건데 이번에 사생활 논란 때문에 서울시가 불똥이 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물론 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서울시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주말이 넘어서 오늘까지도 공방이 또 계속되는 모양새예요. 일단 이 공방을 좀 짚어보면은 사생활 논란. 이거 시작이 사실 정 교수가 먼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해서 이게 논란이 불거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의원 조성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직장이 아산병원이거든요. 네. 아산병원에 근무를 할 때 위촉 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토킹 혐의로 이분을 정의원 박사가 고소를 했습니다. A씨라고 제가 지칭을 해볼게요. A씨도 여기에 대해서 정 대표를 맞고소하면서 둘 사이 진실 공방이 지금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 대표는 지난 17일 날 A씨를 공갈 미수와 주거 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네. 2024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3개월간 사적 교류를 했지만 관계를 마무리 지은 뒤에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관계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 뒤부터 A씨가 협박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원 박사는. 예. 그러니까 그 협박 내용을 보면 집에 찾아오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전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정의원 박사가 쓴 책이 엄청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책을 쓸 당시에 이 A씨 주장은 자기가 썼고 이름만 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작권이라든지 받은 돈의 저작권의 얼마를 본인한테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정의원 박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정의원 박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소를 했고요. 이에 반해서 A 씨 같은 경우도 맞고소를 했습니다. A 씨는 언론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정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를 하면서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쪽 주장을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정 교수 주장부터 좀 들어보면 오늘 한 매체와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A 씨가 먼저 접근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일단은 정의원 박사의 주장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본질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여성이,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이 연구원이 가스라이팅이랑 공갈 협박을 자신에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A 씨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다가 안희정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면서 먼저 접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 자신에게 뭔가 계속 접근하기 시작한 걸 지난해 12월이라고 설명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자기가 너무 그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일도 많고 하면서 뭔가 항우울제 먹으면서 굉장히 우울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는 대면으로도 뭔가 폭언이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정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6월 달에 아산병원에서 퇴사를 하는데 예. 그때 뭔가 이 연구원의 자신에 대한 뭔가 자신에 대해서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자신을 찾아오고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쭉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살펴보니까 법원이 그 연구원 A 씨한테 접근 금지 조치 이걸 내렸던데 이게 사실 그냥 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법원도 본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인 조치입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나오는 잠정 조치라는 건 긴급성에 기해서 취해진 조치다 보니까 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일단 잠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연락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거지나 아니면 직장으로 계속 찾아간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라든지 원인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긴급성이 있다라고 봐서 바로 잠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스토킹 이런 행위가 불법하다가 위법하다라는 판단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까지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A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 A 씨가 말하는 건 이 사안의 그 본질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은 지금 두 사람이 나눈 여러 가지 SNS 대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언론에 공개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A 씨 주장은 이거예요. 자,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은 나를 자르겠다고 압박을 한 거다. 그리고 책도 본인이 직접 쓴 건데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니까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정의원 박사가 이 연구원 A 씨와 정의원 박사의 이름을 내세운 뭔가 소설을 써보냈고요. 굉장히 성적인 소재고 네. 여기에 등장하는 뭔가 도구 등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관련된 기사 보내면서요. 네.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기사까지 보내면서 압박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여성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의원 박사 측의 해명은 뭐냐면 소설 같은 경우는 네. 직접 쓴 게 아니고 AI가 쓴 거다. 이렇게 해명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원 교수가 최초로 이 사안을 이제 공론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인터뷰한 걸 보면은요. 연구원 A 씨와 이렇게 사적 친밀감을 느껴서 일시적 교류를 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 또 이 점을 강조하던데 그러니까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왜 이런 해명이 필요했다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 해명을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연구원 A 씨와 사적 교류를 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한 것과 그다음에 그렇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라고 부인한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연곤 A를 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본인이 신고를 했으면 왜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 네.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데 이 연곤 A 씨가 그런 행위를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본인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해명한 것은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판단이기보다는 그 아내와의 도의적인 관계에서 이 부분을 좀 해명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교류는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네. 하지만 그 이상에 이르는 행위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뭔가 아내를 의식을 해서 한 발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물론 이제 위력 여부 이런 거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정의원 교수가 이제 주장을 했던 이 내용만으로 일종의 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럴 가능성까지 인정이 된다면 그 정 교수가 계속 주장해오는 공간이나 협박 이쪽 논리가 사실 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군요. 일단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갔을 때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뭔가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사건에서는 이 부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친밀한 관계 아니면 서로 애정 표현을 하는 관계 이런 것만 있어도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곤 A 씨가 만약에 공갈이라든지 협박을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양립이 불가능한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갈이나 협박한 이유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네. 만약에 뭐 우리의 이런 둘 관계를 내가 폭로하겠다 이런 이유로 뭔가 공갈을 하거나 아니면 협박을 했다라면 그 자체로도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좀 사실관계를 봐야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또 주장하는 바를 저희가 각각 짚어드렸고요. 또 이 사건이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